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뉴욕 증시는 물가지수 발표를 대기한 가운데 보합권 혼조로 마감이 됐습니다. 국채금리가 최근에 오른 것도 좀 부담이 됐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내일이면 총선 때문에 또 휴장에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또 이번 주 전략 챙기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정도 있고 또 지켜볼 데이터도 많이 나오는 한 주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투자 대응을 하기보다는 조금 경계감 그리고 관망세가 짙은 한 주가 될 겁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 시장 전략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제장 이야기부터 들어가 보시죠. 어제 시장도 한 주의 주요 이벤트 그리고 갖은 이슈를 소화해 나가는 하루였습니다. 코스피가 0.1% 올랐고요. 코스닥은 1% 이상 떨어졌습니다. 코스피가 오르긴 했습니다만 하락 종목의 개수도 만만치 않게 많았던 하루였죠. 올라갈 수 있었던 것, 그러니까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저PBR 섹터가 강세를 기록했고 셀트리온의 6% 급등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들의 강세 덕분이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코스닥은 1% 이상 밀렸는데요. 반도체 소부장의 하락이 좀 거세게 나타나기도 했고요. 그것을 좀 지지해 준 것이 바이오 쪽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셀트리온 제약과 HLB 그룹주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정에 대한 부담을 앞뒀기 때문에 시장은 경계감이 짙게 나타났습니다. 내일 밤에 미국의 CPI 데이터가 나올 예정이고요. 또 내일 중동 불안이 확산되던 혹은 진정되던 일정이 남겨져 있죠.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에 대한 이슈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는 총선 앞두고 있는 상황, 휴장이긴 하죠. 그 다음 날은 한국의 옵션 만기일 그리고 목금에 중국, 미국 등에서 또 PPI를 비롯한 각종 물가 데이터가 쏟아질 겁니다. 이런 일정이 있다 보니까 조금 보고 가야겠다라는 심리도 명확하게 작용했던 어제입니다. 주요 섹터별 요약을 해보면 반도체는 어제 장초 대비 장 후반이 좀 더 별로였습니다. 음봉 마감으로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장 이후에 나온 뉴스였죠. 호텔신라 이부진 사장이 삼성전자에 대한 542만 주 블록딜 이슈 있었습니다. 4,4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 부담을 어떻게 또 잘 흡수하는지 삼성전자 등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는 오후에 그래도 낙폭을 조금 줄이는 모습은 나름 의미가 있었습니다. 바이오 쪽도 어제 반발 매수 유입됐고요. HLB 그룹 그리고 셀트리온의 강세 확인됐네요. 어제 AI와 전쟁이 자극하는 것들 시세 나는 측면에 대해서 특징주로 좀 잡았는데 계속해서 연결됩니다. 전력 전선 쪽이요. AI 수요가 증가하고 구리 가격의 강세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전선 혹은 변압기 이쪽에 대한 시세가 이어지네요. 어제 제일전기공업도 상한가 같고요. HD 현대엘렉도 3% 올랐습니다. 밤사이 추가된 소식으로는 일론 머스크가 변압기 등의 전력 관련한 인프라 쇼티지가 계속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일전에도 변압기 쇼티지 일론 머스크 입에서 나오고 나서부터 추가적인 상승 탄력을 더 키웠었는데 관련한 업데이트 언급이 더 있었네요. 더 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습니다만 충분히 단시간 안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장기 성장 트렌드라고 하더라도 오르면 또 차익 실현에 대한 압박도 같이 나올 겁니다. 오늘의 흐름은 어떨지 좀 지켜보시죠. 유리기판은 계속해서 힘을 받아가고 있네요. HB테크놀로지 장비 공급 이슈와 또 AMD, 인텔 혹은 삼성그룹 계속해서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제도 종목의 운기가 확산됐습니다. JNTC가 상한가 들어갔고요. ICD가 25%, FNS테크 지난주 진만쌤 종목이었죠. 15%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유리기판 종목군들은 다만 시간 외에서 하락했기 때문에 이쪽이 흔들림을 보였다 그러면 지금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대응할 유리기판주가 있을지를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 시간 허락하면 이 부분도 AS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쟁이 자극하는 부분은 이거죠. 정유 LPG 해운 방산 쪽에서 일부 종목군들의 시세가 조금 있었다라는 점이고요. 어제 자율주행 테슬라 로보택시 관련해서
일단 자율주행 밸류체인을 정리했었는데 현대오토에버 소프트웨어 쪽에서 6% 상승 확인이 됐고요. LG 이노텍도 강세 흐름 나타냈습니다. 자,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그 유리기판과 자율주행 모멘텀을 같이 받아갔기 때문에 어제 모처럼 움직임을 보였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장은 이 정도로 요약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저 PBR 종목의 반등 어제 나름 반가웠죠. 지난주부터 조금씩 일부는 보험이나 하루는 증권이나 이렇게 되돌리는 흐름이 있긴 했었는데요. 어제는 보험과 자동차, 전기가스가 같이 올라섰습니다. 총선 불확실성에도 저 PBR이 나름 약진을 기록했는데요. 총선 예상 결과는 나름 선반영되었어서 선 조정이 있었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조금씩 회복하는 흐름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지금 시장에서는 실적 시즌에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숫자,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꽤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반도체 이익 전망이 올라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그 맥락이겠죠. 그런데 주주 환원을 한다라는 것은 실적이 나온다라는 것이다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실적 시즌 나름의 한 선택지로 부상을 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5월이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한 내용이 좀 더 구체화될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받았던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거기다가 섹터별 개별 이슈가 있었어요. 어제 보험 쪽에서는 신한 측에서 손해보험업을 강화할 것이라는 기대감 부각됐고요. 롯데손보 M&A 이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쪽은 실적과 기아 인베스터데이 내용 등을 반영했죠. 어제 현대차 3% 이상 올라가면서 3거래에 연속해서 나름 힘냈습니다. 기아 역시 마찬가지죠. 전기가스도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그러니까 총선 이후에 다시 거론될 여지가 있다라는 시장의 기대감, 전력 수급 기본계획 실무안 발표가 임박했다라는 기대감, 개별 이슈와 밸류업이라는 틀 안에서 같이 오름세가 있었습니다. 대신증권에서는 총선 결과를 봐야 한다. 야당이 200석 이상을 차지할 경우 밸류업 시행력에 대한 의구심이 이들을 좀 흔들 수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고요. 여당이 150석 이상을 차지할 경우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가 확산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뚜껑은 열어봐야겠죠. 자, KB증권에서는 외국인이 순환매 대응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밸류업에서 반도체로 최근 갈아탄 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머징 국가로 자금 투입을 하고 있는데 과거 대비 중국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지고 시장에서는 그 대안으로 인디아 혹은 대만, 일본을 선택했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들보다 한국이 밸류업 이슈로 관심을 딱 끌어주고 반도체로 실적을 보여주다 보니까 자금을 유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1월부터 3월까지는 밸류업 쪽에 외국인의 매수가 거세게 들어왔었고 3월부터 4월 초까지는 반도체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는 외국인과 연기금이 함께 샀던 종목이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였다라는 점을 봤을 때 확실히 대형주단이 조금 수급받아가기는 우호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PBR의 반등이 계속될 수 있을지 일단 총선 이후의 흐름도 더 잘 봐야겠네요. 어제장 눈에 띄었던 것 중에 하나 바로 셀트리온 그룹주, HLB 그룹주가 되겠습니다. 미국의 3대 처방급여 관리회사 PBM의 한 곳에 진펜트라가 등재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셀트리온 측에서는 사보험 시장에서 40% 커버리지를 확보하게 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덕분에 어제 셀트리온이 강하게 올랐어요. 한동안은 참 주가 보시면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는 답보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어제 6% 이상 급등, 19% 상승 흐름 나타냈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일단은 바닥권에서 살짝 되돌리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3% 이상의 상승으로 거래 마치기도 했습니다. 자, 하지만 뭐니 해도 어제 뜨거웠던 그룹주는 HLB 그룹이 아닐까 싶어요. HLB가 미국의 암연구학회에서 리보세라닙 병용 임상 이상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비절제성 간암 환자 18명 중에 3명 완전 관해가 관찰됐다라는 소식도 있었고요. 이것과는 또
다른 이슈긴 합니다만 HLB 테라퓨틱스 재발성 교모세포종 임상 이상 결과 오늘 또 발표 예정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어제 관련주들의 강세가 있었습니다. HLB 테라퓨틱스 19%, HLB 8% 상승했고요. HLB 그룹주가 전반의 강세를 나타냈네요. 자, 진양곤 회장의 지분 추가 매입 이슈 속에 시간 외에서도 이들의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오늘까지 시세를 받아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니뭐니 해도 지금 5월 16일에 있을 HLB FTA 승인 이슈 대기 모드에 들어가 있어서 시장은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거기다가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AI와 바이오 쪽에 보조금을 살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바이오도 계속해서 관심을 좀 유지해야 될 것인지 고민되는 시점입니다. 자, 바이오 쪽에 대한 일정인데요. 일정 부분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바이오가 워낙 요즘에는 일정 이벤트 상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인 거죠. 어제 같은 경우도 일정이 이미 나와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의 급등이 있었고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AACR 암학회가 10일까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관련한 내용들 추가 업데이트되는 거 보셔야 되고요. 메지온이나 NKMX 일정 대기하고 있죠. MSCI 5월 편입 결정, 여기 또 알테오젠이나 HD 현대일렉 등의 종목들도 해당이 가능할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4월 24일이면 아스코 초록이 공개됩니다. 또 요것의 일정으로 하나 체크하시면서 초록 공개 내용들 잘 보시고 관련 종목들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제약 바이오 쪽 내용이었고요. 자, 조선업에 대한 인덱스 보고서가 나와서 정리합니다. DB금융에서 의견을 냈어요. 조선업의 현재와 앞으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금은 상승 국면이 뚜렷한 시클리컬 산업에 호황 시그널이 찾아왔다. 신조선가가 역사적 고점에 임박하고 있고 앞으로 시간을 두고 친환경 규제는 강화될 수밖에 없고 조선사의 대량 발주는 이어지고 있어서 3년간 이미 충분한 일감을 보유하고 있는 게 현재이다. 그런데 생각보다 당하게 다 같이 일어서지 못하는 것을 두고 한 가지의 변수를 꼽았습니다. 바로 경기입니다. 경기가 좋아야지만 공격적인 발주가 쏟아질 것인데 경기에 대한 확신이 아직까지는 조금 미온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경기 부분을 제외하고서라도 충분히 이미 좋은 시세다, 좋은 업황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미 생산 안정화 비용을 다 털었고 후판의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고 고가 선박 수주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사에 대해서 일단 비중 확대 의견을 냈고요. 지금 옆에 있는 건 목표가이고 그 목표가까지 현재가 대비 상승 여력입니다. 대다수 조선사에 대해서 3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DB금융의 의견이 나왔네요. 탑픽으로는 삼성중공업을 꼽기도 했습니다. 일단 조선 섹터도 체크해 두죠. 자, JP모건 제이미 다이먼 CEO 연례 주주 서한이 언제나 이슈가 되는데 이번에도 내용을 요약을 해본다면 AI와 금리 부분의 내용 살필 게 있었습니다. AI를 증기기관에 비유했어요. 증기기관, 인쇄기, 전기, 컴퓨팅, 인터넷과 같은 게 AI다. 우리의 삶을 엄청나게 바꿔놓을 것이고 거의 모든 작업을 증강할 수 있다라고 AI에 대한 긍정의 시각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재정 지출과 녹색 경제로의 전환, 격변하는 지정학적 배경이 인플레의 압박을 가하게 되면서 지금 금리 2에서 8%까지 크게 금리 레인지를 커버하면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8%라는 숫자를 보고 시장이 또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제이미 다이먼의 이야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시장 분위기 때문일까요? 이런 이슈 속에 국채금리가 또 올라가면서 전체적인 뉴욕장은 혼조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의견 등이 분분합니다. 전형적인 증시 강세론자인 톰리 CEO 같은 경우는 CPI 이후 뉴욕 증시가 랠리에 다시 일어설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긴 한데요. 어느 쪽으로 가게 될지 지켜봐야겠죠. 자, 골드만삭스는 유가 배럴당 $100 돌파 얘기 나오는데 거기까지는 안 갈 거야 라는 의견을 냈고요. 때마침 중동의
이 지정 확정 리스크가 조금은 진정되는 목소리들도 나왔고요. 그러면서 유가가 7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0.4% 떨어졌네요. 자, 특징주로 봤을 때는 테슬라, 이 무인 로보택시 이슈로 5% 올랐고요. TSMC, 미국의 보조금 16조 가까이 지급받는다라는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AMD나 엔비디아가 하락했음에도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이런 TSMC 등의 종목 등이 버텨줬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TSMC 이슈가 부각된다면 관련한 디자인 하우스 에이직랜드도 일단은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자, 마이크론은 장 초반에 굉장히 좋았다가 상승분을 반납하며 하락 마감을 보였습니다. 내용들은 다 좋았어요. D램, SSD 가격 20% 인상에 대한 보도가 있었고요. 키뱅크가 목표가를 상향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좋은 내용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하락 마감 보였네요. 자, 이렇게 섹터 흐름을 봤을 때 눈에 띄는 게 있더라고요. 항공과 호텔 쪽의 시세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나 하고 찾아봤더니 이 내용이 눈에 띕니다. 달이 태양을 가리는 개기일식 현상이 기대되면서 시장은 그 개기일식이 일어나는 현장 그 주변으로 항공과 호텔 예약이 엄청나게 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공, 호텔 종목군들의 강세를 보여줬네요. 과학계에서는 이제 원래는 375년마다 볼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이번에 만나게 되는 귀한 이벤트라는 것이고요. 2044년까지는 앞으로 없을 이벤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일 오후, 현지 시각 8일입니다. 텍사스 등에서 4시간 동안 진행된다라는 소식에 관련한 예매율이 껑충 뛰었고요. 항공 그리고 호텔이 올랐다 볼 수 있겠죠. 거기다 스피릿 항공은 보유 현금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공기 인도를 좀 연기했다라는 소식에 좀 더 강하게 올랐습니다. 그 밖에는 리튬, 구리, 은행 쪽 강세 보였죠. 은행 상승세 확인됐고요. 리츠 쪽은 개별 이슈로 인해서 리츠 종목군들 M&A에 대한 기대감 등이 나오면서 강세 흐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리튬, 구리, 금 이렇게 캐내는 것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죠. 저희도 꾸준하게 체크를 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통 반도체 이야기가 계속 나오네요. 디지타임즈에서 보도했는데 최소 D램, 낸드 가격 20% 이상 인상될 것이다 라는 소식이 있었어요. 마이크론의 인상에 대한 기대감과 같이 맞물리면서 전통 반도체, 메모리단의 종목군들 힘을 낼 수 있을지 기대감이 생겨납니다. D램 마진율이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면 HBM 마진 못지않을 수 있다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이 이슈에 메모리 쪽의 파이가 워낙 더 크기 때문에 한 번 더 관심을 받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삼성전자와 레거시 반도체 종목군들 일단 체크해 두시길 바랍니다. 삼성전자는 어제 84,500원권 흐름이었고요. 하나머티리얼즈, 하나마이크론 등의 전통 반도체 종목들 힘낼 수 있을지 확인하시죠. 자, 미국이 대만 TSMC에 16조 보조금을 하는데 로이터가 보도했죠. 삼성도 이번 주 안에 4주 안에 발표할 것이다. HBM, EUV, 뉴로모픽, CXL 등 삼성 밸류체인 계속해서 모멘텀은 살아 있습니다. 자, 연결고리는 로봇과 신재생을 꼽아봤어요. 옐런 장관이 계속해서 중국의 저가 태양광 패널 공급이 시장의 생태계를 해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신재생 저가 제품을 압박하게 된다면 반사의 기대감 나올 여지 있습니다. 풍력과 태양광 관련주만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로봇 핵심 부품 80% 국산화할 것이다 라는 최상목 발언이 이슈가 됐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간담회 참석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하죠. 거기다가 로크웰 오토메이션이 한국 로봇 기업과 협력을 강화한다. 시장이 주요 섹터로 수급을 주지 않는다면 이런 쪽에서 자금이 돌 여지가 있기 때문에 내용 확인하시죠. 자, 밤사이 구리 가격이 14개월 내 최고치 기록했습니다. 요즘 풍산에 대한 증권사 보고서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베스트와 한국투자에서는 66,000원의 목표가를 내기도 했네요. 구리 관련주들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정으로는 내일 휴장인데 참 긴장되네요. 이란, 이스라엘 공격설 당일이고요. 미국 3월 CPI 나오고 한국의 옵션 만기, 수출입 데이터, 중국 데이터, 그리고 이날은 우리 금통위, 금융주들 미국에서 실적 발표 시작. 주 후반에 주요 일정이 몰려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자, 시장 분위기 짚어봤고요. 섹터 뉴스 들어갑니다. 오늘은 자동차입니까? 네, 맞습니다. 어제 자동차 대표주들이 오랜만에 손을 잡고 나란히 강세 보여줬습니다. 이제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만큼 전략 챙겨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브리핑 준비해봤습니다. 호실적과 밸류업의 매력에 다시 한번 시동을 걸고 있는 현대차와 기아입니다. 그동안 고점 대비해서 이게 조정이 나왔던 이유라고 하면 이렇게 됩니다.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사그라들었었고요. 반도체 업종의 쏠림 현상도 있었고 자사주 매입 완료했고 금리 상승 같은 여러 가지 이슈 속에서 잠시 쉬어갔었죠. 하지만 어제장에서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작용이 됐습니다. 우선은 지금 1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 자체가 전년 1분기였죠. 분기 최대 실적 기록했던 때보다는 좀 감소할 거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지만 우려 대비해서는 그래도 선방하는 성적표를 받아들일 것이다라는 내용 나오고 있고요. 이 지금 나오는 컨센서스보다도 실적이 더 잘 나올 거다라는 게 증권가 대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어제 장중에 거의 5% 가까이 나란히 올랐었고요. 3%대 상승으로 일제히 마감이 됐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 현대차 증권에서는 우려 대비해서 양호한 실적이 지속이 될 것이고 주주 환원책 강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 부분을 고려했을 때 지금 역사적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밸류에이션은 정말 투자 매력을 지속적으로 자극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이투자증권에서는 2, 3년 동안 극심한 저평가였는데 그게 해소가 되는 국면이고 하이브리드 중심의 믹스 개선 극대화될 거다라는 얘기 내놓고 있습니다. 기아에 대해서 한화투자증권에서는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하락되면서 이제 영업이익률이 11.3% 기록할 거다라고 얘기했고요. 무려 6분기 연속으로 두 자릿수의 영업이익률이 전망된다라는 부분 밝혔습니다. 유한타증권에서는 1분기 판매 대수와 관련해서 전년 대비 환율과 가격, 믹스는 영업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고 판매 물량과 인센티브를 포함한 비용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은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왔고요. 먼저 3월 판매 실적은 앞서 전해드린 부분처럼 아쉬웠습니다. 1분기가 좀 아쉽게 마무리가 됐다라는 측면에서 실적도 좋지 않을 거다라는 좀 우려가 있었는데요. 4월 들어서부터는 확실히 실적 괜찮을 거다라는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기아 인베스터데이가 4월 5일에 있었는데 시장의 환경과 불구하고 우리는 올해 목표치를 달성할 거다라는 자신감 드러내기도 했었고요. 6월에 현대차 인베스터데이가 있을 예정인데 여기서 실적이 잘 나온다면 주주가치 제고 방안과 관련해서 좀 더 규모가 확대되는 부분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연초에 현대차그룹은 올해 744만 대 정도 판매하겠다라는 목표치를 내걸었어요. 작년보다 그리 높은 수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은 이 부분은 우리 달성할 거다라는 얘기하고 있고 최근에 이 원화 가격이 이제 1,300원대 정도 지속이 되면서 환율에 대한 효과도 가져가고 있고요. 제네시스 GV80부터 기아 같은 경우 RV 차량, 레저용 차량 같은 좀 비싼 차들이 잘 팔리고 있다라는 부분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 한몫 더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저PBR주의 매력이 다시 좀 부각이 됐다라는 거죠.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던 어제였습니다. 일단 지금 1월 2일 연초부터 해서 연중 고점까지 봤을 때는 각각 30% 내외 상승률을 나타냈었어요. 근데 각각 2월과 3월에 기록했었던 고점 대비해서는 또 두 자릿수 정도 조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고점 대비해서 전일 종가까지는 일단 지금 낙폭을 좀 많이 줄인 상태거든요. 어제 다시 또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지가 궁금해집니다. 일단 금감원에 따르면 1분기에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 이 저밸류 매력 속에서 16조 원 가까이 순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반도체주가 대거 포진돼 있었고 나머지 쪽을 본다면 저밸류 관련주가 속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도 현대차 2조 원 정도 매수했고 기아는 4천억 원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장에서 현대차와 기아 각각 760억 원, 145억 원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다라는 부분도 어제 주가 상승에 기인을 했습니다.
현대차증권에서는 4월 25일 이 실적 발표 기점으로 해서 시장의 관심 자체가 주주 환원 쪽에서 이제는 펀더멘탈로 옮겨갈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전히 호실적과 저밸류라는 부분은 투자 매력을 환기하고 있고 그동안에는 밸류업 관점에서 종목을 좀 집중했다면 이제는 섹터 자체에 대해서 비중 확대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또 브리핑에서 전해드렸던 부분인데요. 주주 환원책과 관련해서는 원성차 그리고 모비스 쪽에 중심으로 단계적인 강화 기대된다 얘기했었고요. 기존의 완성차 중심에다가 이제 현대 모비스나 현대 위아 같은 대형 부품주까지 지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게 증권가의 의견이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또 다른 이제 모멘텀 하나 더 있습니다.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특히 올해 모든 차종을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으로 전환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처럼 소프트웨어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된다라는 건데요. 이 역량 강화를 위해서 2030년까지 18조 원을 투입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었고요. 차세대 전용 전기차 플랫폼에도 투자를 했고 UAM이나 로보틱스 같은 쪽도 상용화 속도를 올리겠다라는 부분 밝히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율주행 기업에 투자를 했었고요.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조직 개편했고 기아는 선제적으로 다목적 모빌리티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잘하니까 보는 눈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해외 이 신용평가사들도 현대차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신용등급에 대해서 모두 다 상향 조정하는 모습도 나타났고요. 증권가에서도 최근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 가져가면서 현대차와 기아에 대해서 목표 주가 올려잡고 있습니다. 현대차 전일 종가가 23만 원 정도였고 전 고점이 26만 원 정도였는데 증권가에서 많게는 지금 36만 원까지 얘기하고 있고요. 기아에 대해서도 16만 원까지 10만 원 후반대까지 목표 주가 올려잡는 모습들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얘기 드렸듯이 하이브리드 카에 대한 중요성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멀어지는 미래차 전환 속에서 레거시 자동차들이 하이브리드 관련해서 많이 올라왔다라는 부분도 여러 차례 좀 전해드렸었어요. 미국과 유럽에서 전기차 전환의 속도 조절론이 나오면서 전기차는 좀 감산하고 하이브리드 차 생산 확대하고 있습니다. 샤오미 전기차 나오고 나서 현대차 쪽에서는 미국 공장의 하이브리드 확대 기조를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리아 FT가 1분기에 66% 정도 올랐었는데 4월 들어서도 벌써 9% 정도 추가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여전히 관련된 종목들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부분 자동차 브리핑하면서 같이 전달드리겠습니다. 대망의 어닝 시즌이 다가옵니다. 재시동을 건 현대차와 기아 정말 그 목표 주가 증권가에서 내놓고 있는 만큼 갈 수 있을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전략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행커의 더보기입니다. 1월에도 브리핑 전해드렸고요. 주기적으로 원자재 가격 얘기하면서 항상 말씀드렸던 쪽인데요. 금값이 말 그대로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금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냥 얌전히 금이나 사모을 걸 그랬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임박하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길어지는 가운데 금 가격은 연일 사상 최고치 찍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중국에서도 금 보유량이 17개월 연속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 눈에 띄었고요. 미국의 유명 경제학자는 금 가격이 향후 온스당 3,000달러 돌파할 거다라는 얘기도 하면서 장밋빛 전망 계속 나옵니다. 국내에서 금 관련주 엘컴텍 너무 잘 가고 있는 상황이고 IT센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다른 움직임을 나타내나 봤더니 일단 환기 종목으로 좀 지정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금 관련된 ETF들도 흐름이 좋습니다. 에이스 KRX 금현물 ETF 거의 올해 들어서 20% 정도 올라갔고요. 하나로 쪽에서 이제 만든 ETF는 상장한 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상향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 관련주 계속해서 잘 갈 수 있을지도 체크해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다양한 이슈 살펴봤습니다. 이에 맞춰 전략 고민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시장에 대한 이야기 진만쌤과 이어갑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체력이 안 돼서 그런가 할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시장이 피로하게 느껴집니다. 요즘 뭔가 일정 이벤트도 많아서 괜히 내일 휴장도 있으니까 오늘은 조금 쉬어가자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전략 어떻게 짜야 될까요? 네, 시장 난이도가 계속 올라갑니다. 이제 제가 조금 어려워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코스피는 잘 버텼는데 코스닥 쪽에서 꽤나 이제 매물이 많이 출회를 하고 있어서 코스피와 코스닥 간에 좀 괴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지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만 올라갔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올해는 코스피만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이제 보통 제가 이제 하락 신호 시그널이 코스닥 같은 경우 이제 주봉 21선이 이탈됐었을 때는 조금 위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이제 거의 근접했습니다. 이제 딱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데 그래도 이번 주에 어느 정도 좀 지켜줘야 되는 그런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그동안 코스닥의 상승을 주도했었던 바이오 쪽에서 매물이 많이 나와서 이런 부분들 바이오가 한번 이제 뱉을 때 또 되게 화끈하게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오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바이오 쪽에서 다른 곳으로 수급 전환이 되면서 코스닥을 좀 지지를 해줄 필요가 있고요. 어제 이제 2차 전지가 장초에 진짜 거의 위험한 구간을 계속 터치를 하다가 이제 오후 들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을 하는 줄였죠. 모습을 네. 보여주었는데 이쪽도 이제 2차 전지도 어느 정도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실적이 나오게 되면 더 큰 악재는 크게 이제 제한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2차 전지과 이제 반도체 쪽에서 어느 정도 이 바이오 수급을 받아주게 된다라고 하면 또 새로운 모멘텀으로 코스닥이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요소들도 많다라고 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어려운 시장입니다. 사실 이제 이런 부분을 봐서 이제 만약 시장에서 우수한 수익률을 내려고 하면은 지금 상단에 있는 그런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그런 종목들 공략하기에는 되게 부담스러운 위치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이제 물음표가 나오고요. 또 저점에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기에는 또 저점에 있는 종목들은 저점에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되게 괴리차가 커서 또 애매하게 중간 위치에 있으면은 이도저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는 되게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오늘 마찬가지로 이제 크게 좀 제한이 되는 상승이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만 또 오르는 종목과 그렇지 않은 종목 간의 괴리치가 굉장히 클 것으로 보고요. 사실 이제 CPI 이전까지는 쉬어갈 필요도 충분히 있다라고 가정합니다. 미국에서 또 정책적인 변화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전망은 되지만 잔파동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대선 이전까지는 그렇게 큰 낙폭은 또 제한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적정 구간 안에서 지지는 이뤄질 것이고 그때 좋은 타이밍에 좋은 섹터를 다루는 게 가장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에서 CPI 이전까지는 어느 정도 쉬어갈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뷰와 시장에 대한 변화를 예측하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PI라고 하면 또 내일 밤 9시 30분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조금 쉬어가는 전략으로 대응해보자 이야기 주셨습니다. 이후에 또 좀 더 구체화된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 쪽에 대한 코멘트 듣고 싶어요. 한동안 알테오젠, 삼천당제약, HLB 이런 대장 종목군들이 변동을 좀 보이면서 좀 관심권 밖에 좀 떨어져 나간 섹터였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그랬었는데 어제도 모처럼 반갑게 올라준 종목들이 꽤 있었어요. 바이오 쪽 어떻게 할까요? 네, 바이오도 사실 끝물이 거의 다 왔죠. 이제 했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정리가 되는 게 보통 4월에서 5월 구간에 이제 심사 관련된 이슈들도 나오고 분명히 이제 좋은 결과보다는 보완이나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슈들이 더 나올 겁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주가가 올라가게 됐을 때는 뭐 유상증자라든지 전환사채 분명히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바이오들은 이쪽 부분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분명히 상승했을 때는 화끈하게 올라가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떨어질 때의 낙폭은 정말 이제 장난 아닌 편이기 때문에 바이오 쪽은 저는 슬슬 정리할 필요가 있거나 혹은 이제 뭐 바이오 시밀러나 덜 간 기업들이나 여러 가지 재료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간 시장을 주도했던 여러 가지 종목군들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카멜레온 전략을 쓰셔야 됩니다. 좋을 때와 나쁠 때로 구분을 하셔야 돼요. 종목도 그렇고 섹터도 그렇고 맨날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때 그렇지만 좋을 때와 안 좋을 때를 구분을 하는 그런 방법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고요. 여러 가지 재료가 마무리되는 시점인 4월에서 5월에 바이오는 분명히 투심은 더 악화될 것이다 이야기를 드리고요. 이 악화된 수급이 시밀러나 이제 실제로 실적 찍히는 기업들로 가느냐 혹은 그동안 많이 빠졌던 2차 전지나 덜 오른 반도체 쪽으로 가느냐 요 차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바이오는 저는 슬슬 조심할 필요가 있고 단기 반등의
취할 필요는 없고요. 분명히 이제 좋은 기사보다는 이제 수급발로 밀어 올리는 그런 이슈들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이오, 뭐 대장격 종목들 들고 계신 분들은 조금씩 이익 실현을 하라는 얘기인가요? 네, 저는 이 실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뭐 그간 시정을 주도했던 HLB 그룹주나 뭐 알테오냐 이런 종목들도 이제 이 단기 이슈가 마무리됐고 바이오는 또 다음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 사이클이 끝나면 그 다음 사이클이 또 오는데 그 기간이 바이오는 꽤나 긴 편이고 4개월에서 5개월 네.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걸 쉬어갈 타이밍이 굳이 쥐고 있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쉬었다가 다시금 힘을 내는 것 같은 자동차 쪽 들여다보겠습니다. 저 PBR 이슈, 그리고 실적 이슈, 모멘텀 측면에서도 뉴스가 꽤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 어제 나란히 3% 정도 올랐는데 자동차 다시 봐야 되는 타이밍일까요? 네, 현대차, 기아 위험 구간에서 잘 돌렸습니다. 잘 돌려서 직전 고점까지 한번 트라이를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현대차 그룹이 전략을 되게 잘 짰습니다. 지금 시장을 보시게 되면은 테슬라처럼 아예 전기차 기업과 그다음에 도요타처럼 완전히 이제 뭐 하이브리드 쪽에 집중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 반면에 현대차 같은 경우 양쪽에 그래도 적정 구간에 투자를 분산을 해서 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차로의 전환도 혹은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을 조금 더 내는 것도 가능한 상황이고요. 내연 기관도 잘 나오고 있고 전기차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이슈에서 마켓 파이를 계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저라면은 현재 주가도 좀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전 고점을 간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분명히 이제 완성차 업체들도 조금 더 상승룸이 많이 남아 있고요. 다만 이제 예전에 전기차 관련주들의 흐름보다는 지금 하이브리드 쪽으로 아예 집중을 해서 보시거나 혹은 전기차 충전소 관련된 이슈를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이제 주가가 덜 빠졌다라는 거는 그만큼 시장을 주도하기 적합하고 지금 현대차, 기아차가 명확하다라고 가정을 하면 저라면은 하이브리드 쪽에 조금 더 손을 들어주고 싶고요. 전기차 쪽은 상승이 굉장히 제한되는 상황입니다만 지금 충전소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기차 시대가 다시 한번 도래를 하려고 하면은 충전소 파이가 많이 늘어나야 되고 투자도 집행돼야 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쪽 이제 완전히 하이브리드 쪽 혹은 이제 전기차 충전소 쪽으로 집중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좀 수익이 날 수 있을 만한 구조가 굉장히 많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마찬가지로 코리아 FT가 저는 상승룸이 더 많이 남았다라고 봅니다. 많이 올라서 부담 가는 건 사실입니다만 이런 종목들이 저각이 좋은 시장이기 때문에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전에 설명드렸던 해방전지까지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전기차 충전소는 워낙 이제 조그만 섹터이기 때문에 제가 코멘트 드리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한번 전기차 충전소 섹터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산업의 캐증 극복에 뭐 필수 불가결이 사실 충전 인프라 구축일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 시간이 걸릴지언정 분명 관심은 둬야 되겠죠. 하이브리드 쪽에서는 코리아 FT 기존의 종목 강조해 주셨고 세방전지 과거 종목 한 번 더 언급 주셨네요. 자, 이제 진만 스픽으로 가겠습니다. 반도체 패키지 테스트 핵심 부품 소켓을 주목하죠. 소켓 종목도 한 4개 정도 딱 떠오르는데 그중에 어떤 겁니까? 네, 저는 가장 덜 오른 종목군을 한번 컨택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TFE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 많이 안 올랐는데 그동안 이제 뭐 ISC가 정말로 시장을 주도했었던 그런 섹터로 자리 잡아서 이제 ISC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키를 밑으로 맞추느냐 위로 맞추느냐 이제 그 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HBM 반도체나 여러 가지 반도체가 AI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전력 수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얼마나 더 좋게 만드느냐를 시장에서 조금 더 이제 좋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리기판도 시세 많이 나왔던 이유가 그런 이제 이슈들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소켓 관련된 이슈들도 분명히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TFE 같은 경우 삼성전자 향 소켓 관련주인데 최근에 이제 SKC에서 ISC를 인수를 하면서 삼성전자 납품이 어느 정도 제한된다라는 이야기가 들고 그만큼 시장 파이가 더 이제 하단부에 있는 기업들에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근데 이제 ISC와 비교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비슷한 매출과 영업이익을 갖고 있는 시가총액이 거의 2배 이상 ISC가 높기 때문에 뭐 아래로
키를 맞추든 위로 키를 맞추든 TFE 같은 경우에는 매출도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여기 자리에서는 분명히 조금 더 상승룸이 굉장히 많이 남았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고요. 넉넉한 현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유상증자라든지 뭐 크게 악재를 내보낼 수 있을 만한 위치는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이제 하반기 때 HBM 관련된 매출이 증가를 하고 이제 어드밴스 패키징 관련된 이제 수혜까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부담 가는 반도체 종목분들을 제외하고 정말로 투자하기 좋은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TFE 여러분들에게 계좌에 분명히 좋은 결과를 가져다줄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FE 속개 종목 내에서 상대적으로 못 갔었던 메리트 좀 빛을 발하게 바라보겠습니다. 저희도 체크해 나가도록 할게요. 진만쌤 AS 종목으로 두 종목 이제 엔캠 그리고 FNS테크 이렇게 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유리기판 쪽과 엔캠 한 번 더 AS 해주시죠. 네, 엔캠 같은 경우는 이제 4월에서 5월 MSCI 변경 관련된 이슈로 이제 그런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전에 금양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MSCI 관련된 이슈 전까지는 상승세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제가 그때 50만 원 목표 주가 이야기 드렸는데 조금 낮춰서 한 45만 원 정도까지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제가 말씀드린 뷰 더 안 밀리고 신고가까지 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MSCI 편입 관련된 이슈 전에 어느 정도 매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AS를 드리려고 하고요. FNS테크 제가 유리기판 관련된 이슈 이야기 드리면서 이제 CMP 관련된 수혜도 같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아마 ICD랑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한 2거래일 만에 거의 좋은 수익률이 났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는 저는 여기서 FNS테크 같은 경우에 돌아서 다시 더 갈 거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목표가를 이제 뭐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한 30% 정도의 상승 여정은 충분히 더 갖고 있고요. 많이 올랐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고 3분기, 4분기 때 여전히 더 나올 만한 매출이나 증가까지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지금 파시지 마시고요. 물렸다고 아까 이제 댓글 보니까 이제 물렸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으신데 조금 기다리시거나 이제 조금 쉬어갈 때 여기서 한 5% 정도 내에 조정이 나오고 한 2, 3거래 정도 쉬어갈 때 추가 매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물려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면서 유리기판 관련된 이슈는 조금 더 지속될 거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S까지 나눠봤습니다. 최근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좋은 상승률 냈고 추가적으로 더 보유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가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략 종목 이야기 진만쌤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